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미세먼지가 끊이질 않습니다. 봄에만 잠깐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1년 내내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이 견뎌내는 걸 보면 우리 몸은 정말 대단한 작품이 아닐 수 없다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요. 우리 몸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미세먼지 하면 보통 기관지를 걱정하시는데 예전에 황사가 심할 때는 그랬어도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세먼지는 단순히 기관지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중금속입니다. 이 중금속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자체가 독이라서 우리 몸에 해로운 작용을 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한번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잘 안 빠져나가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그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꼭 미세먼지가 아니더라도 이 현대를 살면서 중금속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 미국 다 마찬가지예요. 중금속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적당히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포 조직에 깊숙이 박히거든요. 우리가 중금속이 몸에 쌓인다라고 표현할 때 바로 그 뜻이에요. 조직에 중금속이 쌓여 있으면 일단 우리 몸 자체가 고단해집니다. 우리 몸은 매일매일 대사를 할 거 아니에요. 신진대사.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고 누워서 잠만 자도 우리 몸이랑 장기들은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숨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건데, 중금속이 몸속에 있으면 그 대사 활동 자체가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수월하면 좋은데 힘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몸의 장기들도 서서히 데미지가 쌓이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서서히 중독이 돼가는 거예요. 포이즈닝이라 그러죠. 중금속은 주로 이제 수은, 납, 카드뮴, 비소 이런 걸 얘기하고요. 중금속은 아니지만 뭐 가벼운 금속이라 그래야 되나? 알루미늄 이런 것도 노출이 많아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또 몸에 좋다고 하는 영양소들, 아연, 뭐 구리, 철분 이런 것들도 과도하게 노출이 되면 독성을 일으켜요. 대표적인 게 윌슨병 같은 게 있는데 되게 심각하죠. 그러니까 얘들은 또 서로 경쟁을 해요.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뭐 화학적인 대사가 일어날 때 촉매처럼 쓰이고 이게 효소 활동에 힘을 보태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몸에 중금속이 많이 쌓여 있으면 이 마그네슘이나 아연 같은 미네랄들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이 중금속이 지들이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안 비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몸에 좋다고 하는 미네랄을 뭐 먹어봤자, 마그네슘 돈 주고 사서 먹어봤자 제대로 우리 몸에서 써보지도 못하게 되겠죠. 당연히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heavy metal toxicity라 그래서 급성으로 이제 중금속 중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하죠. 증상도 명확해서 뭐 두통, 복통, 막 현기증 나고 구토하고 설사하고 호흡곤란 막 이런 것들 당장 응급실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만성적으로 조금씩 몸에 쌓이는 독성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증상들입니다. 피부나 뭐 손가락 같은데 간지럽거나 화끈거리거나 아니면 자주 염증에 걸리고 뭐 눈다래끼나 방광염, 피부염, 뭐 염증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또 머리가 정신이 이렇게 맑지 않고 시력 저하되고 또 밤에는 불면증이 있어서 잠 못 자고 근육이나 이렇게 근육이 마비가 되거나 쥐가 나는 현상 이런 것들. 특징이 뭐예요? 지금 다 애매하잖아요. 이 미네랄 부족한 현상이랑 겹치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금속이 미네랄 자리를 꿰차고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심각한 증상들은 뭐 탈모도 있고 뇌세포가 뭐 손상이 돼서 파킨슨이나 치매가 생길 위험도 높고요.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심근경색, 부정맥 이런 거 생길 수가 있어요. 당연히 숨 쉬면서 코로 들어가니까 뭐 천식이나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이나 뭐 폐암 등의 위험도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미세먼지 속에 단순히 뭐 중금속만 문제가 아니라 환경 호르몬, 이게 포괄적으로 우리가 환경 독소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부산에 계신 기능의학 선생님 중에 이영안과 이영훈 선생님 말고 소중한 유해과 황미진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원래 이분이 유방갑상선암 전문이신데 환자들을 검사해 보면서 환경 호르몬, 환경 독소 수치가 엄청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분이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 갑상선이나 유방은 호르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을 흉내내면서 예전보다 갑상선, 유방, 자궁, 난소의 혹 같은 문제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 문제는 검사를 할 곳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이 검사를 담당하는 랩이 없어서 이 검체를 미국에다가 보내야 된대요, 병원에서도. 그럼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비용도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부담되니까 검사도 마음대로 못하는 환자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미세먼지가 심한 데서, 환경 오염이 심한 데서 마땅히 해야 될 검사인데 그 수요가 없다 보니까 보험 처리도 안 되고,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검사를 하는 기관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인식이 개선돼야 되죠. 특히 환경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 여성분들의 이렇게 호르몬 교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미세먼지나 토양, 대기, 물, 이런 환경에서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육류를 먹게 되면 소, 돼지, 닭 이런 거 키우면서 항생제, 성장 호르몬, 살찌라고 에스트로겐 주사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지방이 축적이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고기를 구워 먹죠. 우리 몸으로 그대로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 호르몬들이 들어와서 유방암, 갑상선암 일으키는데 일조하는 거죠.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 고기만 열심히 먹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가공육까지 다 괜찮다고 먹고 나서 저탄고지해서 암 걸렸다,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먹을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또 먹을 거 가지고 제가 유난 떠는 잔소리가 되어버렸는데, 유난 떠시라는 거예요. 마스크 끼고 다니시고요. 길거리에 또 하루 종일 이렇게 미세먼지가 내려앉은 그런 길거리 음식들 사 먹지 마세요. 힘들게 장사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먹일 수는 없어요. 맛은 있지만. 자, 그러니까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고, 특히 환자분들이라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배로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난 떠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누가 먹을 거 가지고 유난 떤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 수능 기간이라고 엄청 유난을 떨어요. 근데 수능만큼이나 아니면 어쩌면 더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수능은 아예 인생이 달렸다고도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쵸? 건강 문제도 우리 인생이 달린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도와주지 못할 거면 그 옆에서 가만히나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픈 사람들 안 그래도 힘든데 유난 떤다, 뭐 한다, 그런 못된 말 한마디를 뭐 하려고 해요. 나라님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미세먼지 이런 문제, 환경 호르몬 문제, 이게 하도 안 되니까 미세먼지의 허용 기준치를 낮췄다면서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중국에서 끝없이 날라오는 미세먼지를 뭘로 막겠냐고요. 돔을, 하늘에다가 스카이 돔을 칠 수도 없고, 서해안에다가 선풍기를 틀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는 개인이 각자 스스로 유난도 떨고 마스크 좀 꼭 차고 외출하시고, 그리고 디톡스를 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디톡스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EDTA, 킬레이션 요법이 있는데, 이건 병원에서 하는 거죠. 킬레이션은 주사를 통해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투여해서 중금속이랑 활성산소 같은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방법인데, 제가 미국에서 처음 접한 거는 한 15년, 거의 20년 전에 처음 접했는데, 그때는 큰 수요가 있지 않았고 또 효과가 없다, 사입이다, 그런 논란도 많았는데, 지금은 학계의 관심도 되게 많아지고 연구도 활발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장누수 증후군 같은 것도 15년 전에 처음 말 나왔을 때 의료계에서 다 무시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니까. 근데 지금은 적어도 장누수 증후군을 무시하는 의사는 없잖아요. 고혈압 환자들이 호모시스틴 수치를 검사하는데, 병원에 가시면 처음에 호모시스틴 검사가 나왔을 때 완전 돌팔이 취급받다가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검사가 되고 보험 처리가 다 되는 검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의사분들이 비타민 다 무시하는 것 같지만 요즘은 피검사에서 비타민 D 수치도 확인하고 처방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이 바뀐 거죠. 또 여성분들 자궁경부암 그 검사하는 펩스밀, 지금은 그것도 아주 당연한 검사가 됐지만 처음에 그게 발표되고 나서 거의 50년 동안 의학계에서 조롱받았었다니까요. 그래요. 아무튼 킬레이션 요법은 이 혈관을 통해서 주사를 하니까 당연히 혈관 질환이 가장 먼저 효과를 봅니다. 당뇨 같은 거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TACT, 이 킬레이션 요법에 대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했는데, 킬레이션 요법 시술하고 난 후에 심장질환은
18%, 뇌졸중 23%, 당뇨병은 39% 감소했다고 그래요. 이제 미국 기능의학 학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커리큘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킬레이션 요법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좀 흔한 편이고요. 한국은 그 EDTA 킬레이션 요법을 하는 병원이 아직 많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근데 메디월드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다양한 킬레이팅 에이전트를 병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 킬레이팅 요법 할 때 쓰는 주사 약인 거죠. 이거 너무 대놓고 광고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예, 메디월드 생명공학의 마케팅 팀장님이 미국 에이캠 학회에 다녀가시는 길에 저에게 들리셔서 이 3D 프린터로 직접 제작한 저랑 제 가족들의 얼굴이 담긴 촛대를 선물해 주셔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 음성만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 영상 보시면 그 3D 촛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보지 마시고 계속 운전하시고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이 메디월드 생명공학 알려드린 거고요. 또 뭐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겠죠. 예, 중금속 해독 그 킬레이션은 꼭 그런 병원에서만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 킬레이션 주사요법이 물론 아주 효과가 있지만 당장 병원 가기 힘드신 분들은 이 중금속을 디톡스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세요. 실란트로. 고수라 그러죠. 고수. 베트남 쌀국수. 여기 미국에서는 월남국수라 그러는데 그 냄새 나는 풀 있잖아요. 네.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생강. 생강은 원래 몸에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생강이 자체가 신장에 좋아요. 근데 신장이 건강해야 몸 밖으로 배출이 용이하니까 생강도 도움이 되고요. 마늘. 마늘. 지금 보면 주로 다 냄새 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강한 향신료들. 예. 또 밀크 시슬 아니면 혹은 슬리마린이라고 알고 계신 것. 해독이라고 하는 거는 디톡스는 거의 다 간에서 하는 거니까 간세포가 건강해야 되죠. 닥터조 스토어에 실리마린 좋은 거 있습니다. 또 스피룰리나, 비타민 B랑 셀레늄, 망간 이런 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스피룰리나도 도움이 되고요. 또 클로렐라. 클로렐라랑 스피룰리나는 중금속을 딱 달라붙어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을 하는 거예요. 클로렐라는 세포벽이 두꺼워서 이게 완전히 소화가 잘 안 되는데 그걸 일부러 좀 깨트려 놔요. 그럼 깨트려 놓으면 그 세포벽에 중금속이나 독소가 붙어서 몸 밖으로 끌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터 울프슨의 슈퍼푸드가 이 클로렐라랑 스피룰리나 이 두 가지를 넣은 거예요. 네. 그 닥터 울프슨이 심장내과니까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그 혈관 청소하려고 처방하는 거죠. 또 발리 그라스 주스 파우더. 이거 좀 한국 사람들한테 흔한 건 아닌데 이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틀란틱 덜스라고 이거 해조류인데 이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근데 일본 식당이나 뭐 해산물 파는 시푸드 식당에 가면은 많이 써요. 제가 볼 때 한국에서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횟집 같은 데 가면. 또 카레. 제가 카레를 언급할 때는 향신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뭐 생강이나 마늘처럼 그 마트에서 파는 3분 카레 말고. 그렇죠? 그리고 또 블루베리, 레몬즙, 녹차 이런 것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들 도움이 됩니다. 또 비타민 B랑 비타민 C도 도움이 돼요. 그럼 과일을 많이 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네, 과일 채소 다 좋습니다. 그런데 농약은 피하셔야 돼요. 특히 제초제. 제초제가 땅속에서 이 미네랄을 움켜쥐고 식물을 말려 죽이는 건데 우리 몸에서 똑같이 이 미네랄 중금속을 움켜쥐고 안 놔준단 말이에요. 디톡스라는 거는 몸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 건데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거죠. 방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기농이나 무농약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 음식도 당연히 있죠. 쌀. 이 쌀에 비소가 있어서 이게 디톡스 하는 중에 방해가 되죠. 그 생선, 또 특히 등푸른 생선, 수은이 많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술. 일단은 우리 간이 건강해야 디톡스를 하죠. 그러니까는 술을 마셔서 간을 바쁘게 붙잡아두면 안 되겠죠. 네, 이런 피해야 될 음식들 또 먹어야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행복한 연말 연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